웬만한 부자들은 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부자가 되기 직전에는 반드시 겪게 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그냥 적당히 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직전에 반드시 겪는 세 가지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정작 부자를 질투하고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돈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제도나 정치인이 나를 구해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나라에서 돈 뿌린다고 물개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을 바꾸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승자의 편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부자다 라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글로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짐론의 시간관리 7가지 법칙에서도 목표와 기한을 적어두면 달성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강조합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다들 왜 저기로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대중은 편하고 익숙한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이 옳은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은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모셔두고 자산은 사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돈의 가치가 녹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부자를 욕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자산을 사고 남는 돈으로 소비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불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자로 가는 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오직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쉽고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쉽게 번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자산으로 쌓아 올린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운 좋게 금방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로또 당첨이나 한순간 대박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린 부만이 오래갑니다. 특히 남에게 상처 주면서 번 돈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부자가 아니라 범죄자거든요. 정리하면 마인드 변화는 부자가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대중과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면 행동은 자동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직전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언급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 비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마인드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막연히 돈 벌고 싶다가 아니라 5년 안에 5억 만들기처럼 금액과 기한을 정하죠. 저도 예전에 서약서처럼 써서 집에 붙여놓고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목표를 잘게 쪼개서 계획으로 만들고 작은 성공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2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1년 목표는 1억,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월간, 주간 계획으로 쪼개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목표는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살다 보면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루틴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넷플릭스나 연예인 얘기가 시시해지죠. 사실 20대까지는 괜찮지만 30대 이후는 생활 습관만 봐도 앞으로 인생이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행동은 소비보다 자산 매입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등 돈을 불리는 수단에 집착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자산을 살지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 200씩 열심히 42년을 모아야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겁니다.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자산이라는 돈 복사기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어떤 게 싼지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대부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못 버티는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나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에 물이 차오르면 키 작은 사람부터 익사하듯이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부자가 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산에 눈을 뜨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 부자가 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는다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되는 비밀을 알아도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관계 변화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기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는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자산에 대한 태도, 관심사, 정치 성향 등이 달라지니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이죠. 내 주변이 바뀌고 있다면 그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주변 5명 평균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말처럼요. 친구들이 너 돈 벌더니 변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치나 허세 때문이 아니라면 축하드립니다. 마인드와 행동이 변했기 때문에 돈도 따라온 겁니다. 돈 벌더니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생각이 변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결국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됩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5명을 바꾸면 나도 바뀝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쓰러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내 생각과 행동도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급묵자흑이라는 말처럼 주변 환경은 나를 닮게 만듭니다. 학군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결국 아이가 노출되는 환경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연예인 얘기로 시작해서 드라마 얘기로 끝난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부자들의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 투자, 자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남의 인생보다 내 삶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자 관련 모임에 나가도 되고 커피챗을 요청해도 됩니다. 업무로 만날 수도 있고 소개를 받을 수도 있죠. 저도 부족하지만 좋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최근에도 몇 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핵심은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결국 사람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 머물도록 허락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주변 사람을 계몽시키려 하지 마세요. 괜히 투자 얘기 꺼냈다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가족이라도 한두 번은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잘 되고 도와주는 편이 낫습니다. 누울 자리도
보고 뻗어야 합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과 대화하세요.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라고 하잖아요. 정리하면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주변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결국 길이 보이고 사람도 따라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투자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으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참고 누워있기보단 일단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잡생각이 들 때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작은 것부터라도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모임에 나가보거나 책을 읽고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투자를 해놓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니까요. 만약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몇 년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결국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에서 버는 월급, 구체적인 목표 설정, 꾸준한 투자, 주변 사람 바꾸기 등 이 요소들이 곱해지면서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저 역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너무 붐비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투자 관련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